자, 지금부터 우리 민족의 전설 중에서도 가장 섬뜩하고 슬픈 이야기, 목 없는 귀신에 얽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자신의 사라진 머리를 찾아 밤마다 헤매는 귀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는 여러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세요. 아주 먼 옛날 한 마을에 청렴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학식이 높고 덕망이 있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지요. 그는 가난한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늘 힘썼습니다. 선비의 이름은 정수였습니다. 정수는 고든 성품만큼이나 용감한 기계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의 수령인 탐관 오리 박원장의 악행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원장은 백성들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고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덕 관리였지요. 정수는 박원장의 비리를 낱낱이 기록하여 중앙조정에 고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수는 밤낮으로 박원장의 죄상을 조사했고 마침내 확실한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한양으로 떠나기 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오직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험난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수가 박원장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은 이미 박원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박원장은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며 정수를 제거할 악랄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박원장은 정수가 한양으로 떠나는 길목에 자신의 하수인들을 매복시켰습니다. 정수는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산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하수인들이 튀어나와 정수를 덮쳤습니다. 정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고 무자비한 하수인들의 공격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하수인들은 박원장의 명령대로 정수를 잔인하게 살해했고 정수의 시신을 알아볼 수 없게 하기 위해 그의 머리를 베어 감추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억울함을 외칠 새도 없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수인들은 정수의 시신을 깊은 계곡에 버리고 그의 머리는 박원장에게 가져갔습니다. 박원장은 정수의 머리를 보며 내 앞에서 감히 정의를 논하다니? 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영원히 감추기 위해 정수의 머리를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정수의 가족들은 정수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했지만 박원장은 정수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가 객지에서 병들어 죽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가족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정수의 영혼은 자신의 몸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의 머리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수의 영혼은 자신의 머리가 없기에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목이 없는 그의 몸은 붉은 피가 흐르는 굵은 자국만을 남긴 채 밤마다 자신의 머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죽은 원한 때문에 잠시도 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신이 버려진 계곡을 시작으로 자신이 지나왔던 산길 그리고 마을까지 헤매며 사라진 머리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마을 근처에서 목 없는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목 없는 귀신은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극도의 슬픔과 분노의 기운은 마을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귀신은 자신의 머리가 묻힌 곳을 찾지 못해 밤새도록 땅을 파헤치고 헛손질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목 없는 귀신이 바로 실종된 정수 선비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탐관 오리 박원장의 공포 때문에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억울한 한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 그의 모습은 점점 더 무섭고 처참하게 변해갔습니다. 목 없는 귀신의 한이 극에 달하자 그는 마침내 자신을 죽인 원수 박원장의 집을 찾아냈습니다. 밤마다 목 없는 귀신은 박원장의 침실에 나타나 박원장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은 목에서 피를 흘리며 박원장의 침상을 휘젓고 박원장이 잠들지 못하게 끊임없이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박원장은 목 없는 귀신의 저주에 시달리며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는 귀신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환영을 보았지만 귀신은 목이 없었기에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요. 박원장은 두려움에 떨며 귀신을 쫓아내려 했지만 귀신은 박원장의 죄가 밝혀질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원장은 결국 귀신의 저주 때문에 병을 얻어 앓아눕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정수 선비를 죽였다. 그의 머리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었다. 박원장은 마지막 순간에 정수의 머리가 묻힌 장소를 실토했습니다.
박 원장의 고백은 온 마을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정수선비의 억울한 죽음에 통곡하며 분노했습니다. 사람들은 박 원장이 말한 장소를 찾아 정수선비의 머리를 파냈습니다. 머리는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 있었지만 여전히 맑고 고든 선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수선비의 머리와 몸을 합치고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목 없는 귀신은 자신의 머리가 돌아온 것을 느끼고 조용히 자신의 몸 옆에 다가와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마침내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자 정수선비의 영혼은 그제야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귀신의 몸을 감싸고 있던 붉은 한의 기운이 사라지고 그의 영혼은 안정을 찾으며 저승으로 올라갔습니다. 목 없는 귀신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깊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첫째, 억울하게 죽은 영혼의 한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수선비는 목이 잘려 말할 수 없었지만 그의 억울한 한은 귀신이 되어 나타나 결국 자신의 원수를 심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억울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둘째, 탐욕과 악행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박 원장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정수를 살해했지만 결국 목 없는 귀신의 저주와 자신의 양심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정의로운 선비는 희생되었지만 그의 억울함은 결국 밝혀졌고 마을은 다시 정의로운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목 없는 귀신 전설을 들으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의와 억울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목 없는 귀신은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슬픈 영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